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번 주제는 국가 부채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부채가 많아지면은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추락하고 또 해외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죠. 부채 있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자가 자꾸 늘어나서 국민 부담을 안겨주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빚을 내서 자꾸 쓰다 보면은 특히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빨려들다 보면은 국민이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나라 경제의 활력,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요, 1,000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이에요. 공공기관 부채는 정확한 통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500조를 넘어섰다는 자료가 나온 적은 있는데 근래에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500조에서 1,000조 사이 어디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요? 2,000조가 넘어섰어요. 기업부채? 2,000조가 넘어섰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장사를 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가계부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자꾸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부채만 봤을 때에 1,000조 가까이 된 이 부채는 1년 국민들이 총 생산하는 국민 총 생산 GDP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48 내지 49%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높냐 낮냐 상대적이죠. 그럼 세계적으로 보십시다.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256%. 그 다음에가 베네수엘라예요. 232%.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에요. 100%가 넘어요. 115%, 지금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100%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국가들은 디폴트, 채무 불량 상태, 특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5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어요.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머지 국가들도 채무 불이행, 신용도 추락, 돈 빌릴 수도 없어, 경제가 침체, 나라가 거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 100%, 200% 올라가면은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본은 세계 최고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망하지 않는가? 우선은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 많은 자산을 사뒀어요. 두 번째는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국내 국민들, 자국민들이, 기업들이 사가지고 정부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 큰일 나죠.
일본은 산업사회의 120세 노령 국가입니다. 또 이게 거의 1,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사회 간접시설 예산을 많이 따가다 보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잃어버린 20년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미국이요? 놀랍죠. 100%가 넘는다. 이라크 전쟁, 20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점차 붕괴되죠. 그러나 세계 기축통화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티고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도 조심해야 돼요. 산업 사회의 100년 가까이 되는 늙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들이 밖으로 해외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 미국의 일자리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아직 신용은 잃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재익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과연 부채 비율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거나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우선 재정 모범 국가들을 한번 보시죠. 유럽에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이 많아가지고 많은 경험도 하고 소위 인플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역시 착실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스웨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5% 이거 딱 한계선을 정해놨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독일은요 20%로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심지어 연간 재정 적자가 1%나 2% 올라가면 그냥 긴장을 해요. 특히 스위스는 재정 적자가 나면은 앞으로 6년 동안 채워넣어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 모범 국가들은 어떻게든지 부채를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바둥바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사실 이 모범 국가들도 50% 가까이 우리가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범 국가들도 대부분 산업의 연령으로 따졌을 때는 100세가 넘은 국가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51세의 장년 국가입니다. 지금 복지제도나 소위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이런 걸로 돈을 퍼줄 때가 절대 아니에요.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복지제도도 생산성 복지. 어떻게든 생산 활동을 나오도록 유도하는 복지를 써요. 그리고 그 재정 돈을 쓰는 것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빚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구 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웨덴이나 독일 35%, 20% 낮춰야 합니다. 매년 전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표 설정 자체는 국민적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독일은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 우리도 35%를 넘어서서는 안 돼. 과거에는 우리가 별로 안 넘어섰어요.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도 오기도 했지만은 또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권이 마구 돈을 퍼주거나 쓰면 안 되겠다. 적자를 내면, 빚을 내면 안 되죠. 독일은 재정 브레이크라는 건, 브레이크. 얼마 이상, 연 재정 적자 3% 이상 올라가면 브레이크. 딱 걸어요.
더 이상 못 써. 그러니까 미스터는 못 쓰게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재정 건전화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정치인 논의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럽 재정 모범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안전장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꾸려나가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바람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와야죠. 복지도 스위스처럼 생산 복지로 나가자. 그래서 재정 이 지출을 자기 돈처럼 국민의 세금을 무섭게, 미국 사람들은 달러스 이 텍스 페이어스 만이라고 그럽니다. 텍스 페이어스 만이 국민이 낸 세금을 니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1달러 썼으면 1달러 효과를 가져오도록 이상 가져오도록 해라. 이게 아주 그냥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위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복지 문제가 중요한데요. 복지 개념을 스위스처럼 생산성 복지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쪽, 직업의 교육, 훈련, 이런 어떤 직장 알선 문제,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산적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가능하면은 국가 부채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는 장년입니다.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국가 부채는 가능하면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써서 생산적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나라가 융성해질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부채가 있는 한 신용을 잃어버려요. 남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경제 활력을 잃어요. 우리는 또 세금 낸 것으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재정을 아끼고 내 돈처럼 생산적으로 쓰고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복지도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 능력, 답이 있어요. 유럽의 재정보험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 답이 다 있어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없는 새로운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